저는 영화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김인선이라고 합니다. 2007년 첫 단편 영화를 만들었고, 이제 그 이후에 그 6편의 단편 영화를 계속 이제 쉬지 않고 만들었었고요. 또 2018년에는 장편 영화 어른도감을 만들어서 개봉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좀 화목하고 이런 가정이 아니었고, 좀 영화 보는 게 그 삶에 있어서 좀 피난처? 안식처?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영화를 만드는 일은, 또는 이 영상이라는 일 자체가 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영화를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못 했었고, 그래서 사범대에 진학을 해서 나는 교사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사범대에 진학을 해보니까 교사가 되는 일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임용고시라는 문턱도 있었지만 교사라는 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명감, 그리고 직업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일이 다 어려운데 그러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영화를 좋아하니까 배급 관련된 일도 알아보고, 또 영화 마케팅 수업도 들으러 다녔었거든요. 심지어 이제 영화 배급 업체에 그 취업도 했었어요. 물론 이제 입사하자마자 그만뒀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영화를 만드는 일이구나라는 거를 공부를 하게 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됐었거든요. 순간순간 계속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대단해 보이는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있었고, 경제적인 거에 대한 두려움도 많았던 것 같아요. 영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수입이 생기기는 하는 걸까? 계속 두려웠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수입이 안 생기는구나를 알았고, 쉽지 않구나. 근데 신기한 건 그래도 어떻게 다 사라지는구나. 아무튼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매번 제가 하는 작품에 되게 깊게 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시나리오를 전에 단편 쓸 때에는 초기에는 주로 자전적인 이야기, 내가 너무 잘 알고 내가 그래서 쓸 수 있는 이야기를 이제 주로 다뤘다면, 이제 좀 시간이 흐르고 또 장편 영화를 작업을 하게 되면서는 내가 아는 것만으로 글을 쓰기에는 글이 좀 빈약하구나. 내가 알지만 또 내가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어른도감을 쓸 때도 이제 인터뷰를 많이 했었고, 그 주제나 어떤 소재와 관련된 그 책들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고요. 또 이렇게 많이 서칭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산책을 할 때 재미있는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내가 봤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곱씹어 보면서 이런 게 되게 재미있구나. 그렇게 발견한 거를 일단은 노트에다가 적어 놓고 이제 계속 거기서 조금씩 살을 붙이는, 그러면서 처음에 발견한 것이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게 될 때도 있고, 처음에 발견한 것을 나중에 그대로 가져가서 또 어떤 시나리오로 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찾아온 어떤 재미있는 생각들을 영화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이제 스태프들 그리고 배우들과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편이고, 또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이제 영화는 그 공동의 작업이고, 어떤 닿고 싶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방법을 잘 모르겠을 때 사실은 같이 만드는 스태프들, 배우들과 이제 그걸 같이 채워나가는 거니까, 저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강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스태프들의 이야기를, 좀 배우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많이 질문을 하는 편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너무 리더십이 없나? 너무 이 사람 저 사람 얘기에 휘둘리나? 그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감독님이 너무 사람들 얘기에 휘둘리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왔을 때 내가 진짜 그런가? 카리스마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근데
카리스마가 꼭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나는 나한테 누가 그렇게 명령하듯이 얘기하는 거 싫은데 당연히 스태프들 배우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하듯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작업할 수 있도록 내가 계속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이 들었었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내가 이렇게 해. 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마음 편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영화를 직업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한 10년 가까이는 그냥 지망생이라고 항상 그 어딘가에 쓸 때도 썼었거든요. 직업이라고 하면은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지 않나? 근데 나는 영화로는 전혀 먹고 살지를 못하고 계속 아르바이트하고 그 아르바이트 한 돈으로 영화 만드는데 이게 과연 내 직업이 될 수 있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영화를 직업으로 삼기까지 그 시간이 굉장히 길고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시간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시간들을 되게 잘 보내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에서 글쓰기 모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과 아무거나 정말 아무 단어나 모여서 하나씩 얘기한 다음에 그 단어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각자 1시간에서 뭐 조금 1시간 넘게 써서 이제 돌아가면서 그 이야기를 읽는 그 글쓰기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씩 했었는데 형식이나 혹은 잘해야 된다라는 강박이나 이런 것들에서 되게 자유롭게 그 아무렇게나 하는 시간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지만 아이디어를 얻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게 내가 이 이야기를 만들고 영화를 만드는 일을 왜 좋아하고 왜 하고 싶은지 그 끈을 놓지 않게 해주는 그런 힘이 좀 되었던 것 같아요. 계속 영화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이후에는 제가 부지영 감독님 영화의 스텝으로 이제 일을 했었는데 부지영 감독님께서는 이제 결혼도 하셨고 아이도 둘 있으셨어요. 그래서 감독님의 이제 자녀분들이 주말에 이제 저희가 출근을 하면은 이제 사무실에 와서 같이 놀기도 하고 했는데 영화를 시작할 때는 막연히 이제 영화를 하면서 과연 내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런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부지영 감독님을 보면서 이런 선배도 있구나. 이렇게 아이도 낳고 키우면서 영화 연출도 하시는 이런 선배분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닌 거구나. 다만 그 수가 적을 뿐이구나. 좀 그런 희망을 얻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09년에 처음 영화계에 이제 스텝으로 일을 했을 때와 현재는 좀 많이 다른데 그때는 현장에 여성 스텝들이 많지 않았고 그리고 헤드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현장에서 벌어지는 성적인 그런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이나 그리고 부조리한 상황들을 얘기하고 이렇게 나눌 만한 동료나 선배들이 그때는 많지 않다고 느꼈는데 점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같은 이제 성별의 그 동료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유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사람들도 이제 내가 하고 있는 행동 그리고 내가 그냥 넘어갔던 어떤 행동들을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하고 곱씹고 좀 조심하게 되고 반성하게 되는 게 있지 않나 싶어요. 혹시 내가 모르게 우리 현장에서 생겨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혹시 내가 모르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현장에 그 헤드 스태프들이 여성이 많으면 확실히 남성들이 더 조심하고 또 본인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아서 여성 헤드 스태프들이 많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것이 이런 문화를 바꿔나가는 거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성 감독이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거의 다 이제 독립영화계의 이야기이고, 상업영화에서는 정말 비율이 너무 적잖아요. 사실 저도 좀 더 많은 관객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은 바람이 있는데, 상업영화는 일단 대규모의 자본이 투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가 낼 수 있는 그 수익에 대해서 이제 미리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여성 감독이 흥행하는 영화를 만든 어떤 결과물들이 이제 많지 않다라는 거를 근거로 남성 감독을 선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양적으로 많아져야 이제 그 안에서 흥행하는 영화도 나오고 깐느에 가는 영화도 나오고 다양한 이제 영화들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 양이 이제 남성들에 비해서 적은데 소수의 기회 안에서 모든 결과물을 매번 좋게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사실 당연한 결과인 건데, 이 돈의 논리 앞에서는 항상 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제일 고민하는 건 뭐냐면, 계속 꾸준히 상업영화를 만들고 있는 감독님들에게 되게 주목하고 있어요. 해외 영화제에서 엄청나게 상을 휩쓸고 그런 감독님들도 너무 훌륭하고 좋지만, 꾸준히 영화를 만드는 분들, 최근에 이제 그 정직한 후보라는 영화 만드신 감독님도 계속 꾸준히 작업을 해오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연희 감독님이라고 이제 미싱도 만드시고 그 탐정2도 만드셨는데, 이연희 감독님 같은 경우도 여성 서사뿐만 아니라 남성 캐릭터가 주축이 된 이런 코미디 영화도 주도적으로 이제 흥행을 이끌어 가시고 계속 투자를 받고 영화를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감독님들에 되게 주목을 하게 되고, 사실은 저도 이제 그렇게 좀 되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죠. 사실은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이 다음 세대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나올 수 있을까? 어떤 서사들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지고, 새로운 어떤 영화에 그 희망이 여성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영화나 드라마나 뭐 해외, 뭐 국내 빠짐없이 재미있게 보는 대부분의 작품들이 여성 작가나 여성 연출자의 작품들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이렇게 골라본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다음에 나올 작품들은 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을까? 같은 창작자로서의 어떤 것도 있지만 또 한 명의 관객으로서 또 어떠한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 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보고 싶습니다.